자, 이번 시간은 3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1번 국공유지 우선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사항인데요. 국공유지 우선은 특혜입니다. 특혜. 누구한테 특혜를 줄 건가? 자, 국가나 지자체는 국공유지는 국가나 지자체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우선 특혜죠. 특혜. 누구한테 주는가?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자. 국민주택 규모는 85 이하죠. 85 이하가 무주택이 아니고 서민용 주택이니까.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한다. 그 말은 주로 서민을 위해서 주택 건설한다 이 얘기입니다.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한다. 조합주택의 조합은 아까 무주택 세대죠. 85의 한 채가 아닌 세대죠. 서민이.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또는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각 임대했으면 한 번 더 특혜를 줬으면 빨리 해야죠. 빨리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 내 주택 건설하지 않거나 대지 조성하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국가나 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 임대할 때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얼마 이상? 50% 이상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한다. 또는 그런 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대지 조성한다. 그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다. 우선 매각 임대 특혜했으면 빨리 2년 내 주택 건설 대지 조성해라. 안 하면 매각했으면 환매, 임대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 2번 채비지 활력입니다. 채비지 그러면 도시개발법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둔 땅이 채비지입니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해서 체크합시다. 국민주택 용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법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토지법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 면적 체크합시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달라고 요구하면 토지법 사업 시행자는 총 면적 2분의 1 범위 내에서 국민주택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고. 두 번째, 사업주체가 환지계획 작성하기 전에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토지법 사업 시행자는 사업주체 매각 채비지를 환지계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해야 된다. 채비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환지 계획을 만들어야 나옵니다. 환지 계획의 내용에 5가지 있어요. 환지 계획 내용. 첫 번째, 환지 설계. 두 번째, 땅 준다. 뭐가 나와야 돼요? 필지별 환지 명세. 세 번째, 땅 안 주고 돈 준다. 필지별 권리별 청산에 대한 토지 명세. 네 번째, 시행자 목선. 그게 뭐예요? 채비지 보리 명세. 다섯 번째, 아파트 줄 건데 입주한지에 관한 사항. 환지 계획에. 그러니까 환지 계획을 만들어야 뭐가 나오니까? 채비지 나오니까. 도시개발 사업 이 지금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뭐라 하냐? 환지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채비지 내가 쓸 테니까 나한테 달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 중 일부를 하나의 단지로 정해가지고 국민주택 사업주체한테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채비지 양도가는 감정가 기준입니다. 감정가 기준. 조성 원가가 아니고 감정가 기준. 단 그 국민주택이 분양이냐 임대냐. 임대다 임대. 임대주택이면 조성 원가 기준입니다. 조성 원가 기준. 3번은 함정 쓰니까 딱 잡아야 돼요. 4번 채비지 매각할 때는 경쟁 입찰 방법을 하되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인데 무슨 입찰입니까? 그냥 수익이야. 그래서 특히 1번하고 3번 신경 써야 돼요. 국민주택 사업주가 채비지 매각 요구한다. 2분의 1 범위에서 국민주택 사업주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공급가는 감정가를 기준하되 임대주택이면 원가로 할 수 있다. 3번 토지 등의 수용 사유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 사유. 주택법에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은 국가지자체 공사만 누가 없다? 등록사업자 없다. 민간이 안 돼요. 민간이. 국가지자체 공사만. 두 번째, 무슨 사업할 때 국민주택이나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 국민주택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 사업 할 때. 세 번째,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번화마나 무슨 법 준용? 공지법 준용. 공지법 준용할 때 공지법에서 수용하려면 뭐 받으라? 수용 허가. 수용 허가를 뭐라 쓴다? 사업 인정. 이 법에서 사업 인정 받으래요? 받은 걸로 봐줘요. 받은 걸 봅니다. 언제?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뭐로 본다? 사업 인정을 본다. 사업계획 승인을 뭐로 본다? 사업 인정으로 본다.
재결 신청은 어디나 똑같죠. 공치법만 1년이고 나머지 전부 다 사업 시행 기간 내. 자, 4번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 3번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얘도 자주 나오죠. 그런 대로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4번 사용검사도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혹신합니다. 사용검사권자가 원칙은 시군구고 예외 국장입니다. 원칙 시군구 예외 국장. 검사기간은 신청일부터 15일이고 3번 분할검사에 관한 사항인데 분할검사. 원래 이 사용검사가 준공검사니까 사용검사는 언제 받습니까? 그러면 한날에 하나의 대지 이렇게 건물이 이러고 4동 짓는다. 4동 지으면 사용검사는 언제 받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원칙은 어쩐다? 다 완료하고 공사 끝나고 받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이런 거 썼죠? 이렇게 하나의 공구를 갖다 나눠서 하나의 주택단지를 1공구, 2공구를 나누면 공구별로 끝나면 공구별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구를 나눈 이유가 뭐라고요? 착공 따로 사용검사 따로. 당연히 공구별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4동인데 한 동만 먼저 끝나가지고 한 동만 쓰면 한 동만 따로 할 수 있다 없다? 동별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러고 하면 돼요. 원칙은 상식적 얘기 다 끝나야 돼요. 원칙은 다 끝나고 하는데 3번 봐요. 분할 사용검사 등 분할 건설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리행정은 정당한 사 있으며 공사가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이제 타 법에 의한 사용 승인 의지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의제되는 사항 많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공사가 끝났으면 주택법에서 사용검사 받으면 아까 의제된 사항에 대한 준공검사 등은 모두 받은 걸 본다.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건축법 건축가 받은 걸 본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가지고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 사용승인 받은 걸 본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사용검사 신청인데 사용검사 신청은 누가 할까요? 그러면 너무나 상식적이요. 검사해도 공사 끝났으니까 검사해줘요. 신청은 누가 한답니까? 당연히 원칙은 건설회사 누가?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데 원칙은 사업주체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사업주체가 못하고 누가 하냐? 시공을 보증한 자 등이 하는 경우가 있다. 원칙은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데 시공을 보증한 자 등이 하는 경우도 있다. 왜 보증한 자 등이 하냐 그러면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자, 예외 봅니다. 예외.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원칙은 사업주체인데 예외. 이 사업주체가 됐어요. 파산했어요. 사업주체가 파산하게 되면 그때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사업주체 파산하면 시공을 법에서 보증한 자가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근데 보증한 자 마저 망했어요. 마저 파산하거나 아예 보증자가 없어요. 그때는 누가 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가 시공자 선정해서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 97, 98, 99년 때 이 현상 나왔어요. 사업주체 건설회사 망했습니다. 보증기가 은행인데 은행도 죄다 망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입주예정자 대표회가 시공회사 선정해서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사업주체가 첫 번째는 사업주체가 파산해서는데 이제는 사업주체가 파산 안 했어요. 사업주체가 파산 안 하면 누가 해야 돼요? 사업주체가 해야지. 근데 파산 안 하는데 사업주체가 안 해요. 파산 안 하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 보증한 자는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 언제까지 내가 네 보증 쓸 거냐니. 또는 시공자는 나도 공사 끝났으면 빨리 돈 받고 가야지. 입주자는 아예 끝났으면 나는 빨리 들어가야지. 그때는 보증자, 시공자,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신청하는 거예요. 파산 안 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용검사 신청을 안 하면 보증한 자나 시공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사용검사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검사권자가 시군구가 사업주한테 네 왜 신청 안 하냐 물어봐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쩐다고? 검사해 줘야 된다. 2번이 이 박스 밑에 2번, 박스 밑에 2번.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는 사업주가 사용검사 받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나 사용검사 거부 지원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 6번 검사의 사용, 주택 등의 사용식인데 원칙은 보지 말고 상식으로 언제 씁니까? 검사 받고 씁니다. 검사 받고. 예외 미리 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있지 왜 없겠습니까? 미리 쓸 수 있다 그러면 자 미리 쓰는 게 뭡니까?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건축물이면 한 동 끝나면 한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쓰고 대지는 구역별로 했으면 한 구역만 끝나면 구역만 먼저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씁니다. 건축물은 동별로 건축물은 동별로 끝나면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쓰는데 이게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뭐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다 하면 일단은 끝나기는 동별로 끝나고 임시 사용 승인은 자 101호만 따로 103호 따로 이렇게 따로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동주택은 동별로 끝나고 승인은 세대별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가 사용검사고 이제 4번 주택건설자금인데 주택건설자금 군민대 기금이 없어지고 군민대 채권도 없어지고 남는 게 주택상환사채인데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합니까 하면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입니다.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근데 토지주택공사는 얘가 부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주택상환사채는 일정 기간이 끝나면 주택으로 돌려주는 사태인데 이게 발행하고 난 다음에 건설회사가 부도나 어쩔 거냐고 문제가 생겨. 누군가는 뒷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박스 등록사업 자본금 자산평가 기술력 등이 대리인에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때 한해서 발행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가 민간이니까 일정 기준 갖추고 보증을 받은 그때만 발행할 수 있는데 일정 기준이다. 자본금 5억 이상 또 건설업 등록 한자일 것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이 300세 이상일 것 2번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횟수 이내란다. 총 몇 번 났습니까? 한 번. 중요 안 중요? 안 중요.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 공부예요. 5억 3년 300세대 객관식이니까 5억 3년 300세대 그렇게 하면 문제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발행 승인받는데 누구 승인받아요? 그러면 승인권자 누구? 국장입니다. 국장 승인입니다. 발행 방법은 액면 또는 할인 발행이요. 액면 또는 할인 발행 기명증권 발행합니다. 액면 또는 할인 발행이고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상환등이라는 사인데 상환등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몇 년이요? 3년. 사채 발행부터 공급계약 체결시까지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서 양도 명의병인데 주택상환사채 양도 중도해야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 해외 이주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 중도 해약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양도하다 걸리면 3년 3천 처벌이요. 근데 해외 이주 그러면 양도가 돼요. 그러면 양수인 취득자는 이게 김영증권이면 항상 증권에 뭐가 나온다고? 이름이 나온다고 이름이. 그러면 내가 취득했다면 내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산 거예요? 훔친 거예요? 무슨 수를 할 거냐고 이거.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어디 가다 들고 발행회사. 회사 가면 원부에다 주소 쓰고 성명 쓰고 증권에다 뭘 써라? 주소 쓰고 성명 쓰고 그렇게 해놔야 자기 거라고 권리 주장이 됩니다. 밑에 참고 토지상환 채권인데 토지상환 채권이 무슨 법에서 나왔어요? 도시개발법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수용 사용 방식을 할 때 누가 발행해요? 토지상환 채권을 왜 발행해요? 왜?
제가 진주 가니까 요즘은 왜 가다가 3,000%를 받는데 3,000%. 거기가 그 뭡니까 차 저는 그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이 도로가 애매하게 됩니다. 도로가 애매하게 돼가지고 잘못하다가 보면 일이 가는 게 엉뚱해 가다 보면 3,000% 나간다고 말이 그러고 나온 모양인데 알고 봤더니 저렇게 3,000% 빠지면 안 되고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법에서 분명히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수용을 하게 되면 미리 현금을 줘야 되는데 시행자가 돈이 없으니까 야야 내 말 좀 들어봐 해가지고 너 공사 끝난 다음에 내가 토지나 건물 주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냐? 오케이 집에 가 있어 내가 끝난 다음에 분명히 너한테 토지 건물 줄 테니까 집에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왜 안 가대요? 못 믿으니까. 뭐가 못 믿냐고. 줄지 안 줄지 어떻게 하냐고. 아 진짜 준다니까. 말로 하면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뭐만 안 들은다고? 증권 만든 증권 만들고 가야 안 가요? 안 간다니까. 왜? 망하면 어쩔 거요. 그러니까 보증 세워놓고 그러고 간다고. 이게 뭐라고 이게? 토지상환채권입니다. 기명 무기명 기명. 이거 양도 돼야 안 돼요? 돼요 거기는. 여기는 양도가 안 돼요. 거기는 양도가 돼요. 거기서 양수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양수인은 취득자는 원부에다가 주소 성명, 증권에도 주소 성명. 근데 여기 주택상환사채는 원부에다 주소 성명, 증권에 뭐만 쓴다? 주소만 쓴다.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 맞죠? 아니 니은 보면 이 경우 사채를 취득한 자는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비에 기재한 후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소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5번 주택상환사채효력입니다. 1번 등록사채가 발행한 사채는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효하다 이 얘기입니다. 2번 주택상환사채 발행돼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에 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일반법을 따라가는 얘기요. 거기까지가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자, 2번 군민대사업 특별회계인데 군민대사업 특별회계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그러면 지자체가 군민대사업 시행을 위해서 설치 운영합니다. 지자체가 합니다. 입주자 저축인데 입주자 저축은 하지 맙시다. 이런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입주자 저축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원래 3개 있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근데 갑자기 뭐가 생겨서 종합통장이 생겨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생겨가지고 위에 3개가 무용지물이 됐어요 지금. 근데 4개를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말했어요. 하나로 통합하자. 드디어 통합했어요. 6월 22일부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고 시행 언제 한다? 6개월 후에. 그럼 이게 또 애매하잖아요. 6개월 후니까. 원래 입주자 저축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10년간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건데 이게 개정된 상태에서 내겠는가? 입주자 저축을 한 것은 공법보다도 학개론 때문에 이게 주택금융으로 넘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성 없으면 과감하게 포기하지 말고 넘어갑니다. 제3장 주택공급입니다. 주택공급. 입주자 저축 공부하지 말라고 이제. 없어진 건 아닌데 이미 하나로 통합을 갖다 내가지고 문제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요. 자, 3장입니다. 주택의 공급입니다. 주택의 공급. 1번 주택 공급. 1번 주택 공급.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풀어보지 말라고 근데 풀어본 사람들이 되게 많은 모양이요. 먼저 풀어보고 질문하고 그것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 좀 들어요. 말 좀. 예? 풀지 좀 말라고. 이거 미리 풀어보게 되면 문제 푸는 의미가 없다니까, 효과가 없다니까. 답은 혼자 풀고 3번 나오나 학원에서 선생 같이 풀고 3번 나오나 3번은 똑같은 3번이야. 똑같은 3번. 본인이 풀어도 3번이고 학원 나 풀어도 3번은 3번이라고. 근데 찾아가는 방법이 미리 풀어오게 되면
왜 우리 학원 스터디 합니까? 스터디? 안 하나요? 아니 몇몇 뭐해서 그런 거 안 합니까? 스터디 같은 거? 공부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합니까? 스터디 하게 되면 3명이 한다 그러면 나는 이 문제 풀 때는 맨 나는 이쪽 길밖에 맨 내가 다 했는데 이 길만 이 내용 나오면 맨 이 길만 생각하는데 똑같은 문제 가지고 셋이 하면 어떤 사람은 이기려고 어떤 보는 방법이 다르다니까. 보는 방법이 혼자 생각하는 게 넓어진다니까. 셋이 한다. 둘은 이 길 보는데 한 사람이 이 길로 본다니까. 둘은 맞다 혼자 틀렸다. 너는 왜 틀렸다냐? 이렇게 생각해봐라. 그러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 하면 좋다고 얘기해요. 사고가 넓어진다고. 사고가. 혼자서 하게 되면 오로지 그림을 못 보는 거고 이 길만 봐가지고 문제 못 풀면 계속 나올 때만 못 푸는 거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문제 풀어오지 말고 문제는 들고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자꾸 얘기지만 문제풀이 할 때는 절대 프린트 안 줘요. 문제풀이 할 때 이것도 프린트 또 나눠줍니까? 안 나눠준다고. 하고 때 얘기해가지고 일단 자료는 문제풀이 할 때 요약집을 갖다가 요약집을 미리 공지 때 요약집을 딱 주고 요약집을 갖다 스스로 뭐를 해오든가 복사를 해오든가 해야지. 이제는 스스로 복사를 해오든가 아니면 그냥 옆 사람하고 같이 보든가. 동강 듣는 분들 몇 번 얘기했습니다. 카페 가면 다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미리미리 보라고. 앞으로도 지금 4달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놓고 할 거냐. 책은 너무 뚱땡이고 우리 요약집은 저하고 사인이 안 맞으면 자꾸 자료가 끼어 들어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결론을 갖다가 제 요약집을 한 날 결론 냈으니까 다운 받아가지고 미리 복사해가지고 만들어 다니는 게 좋아요. 저렇게. 그런 말은 잘 듣네. 저렇게 하고 다녀야 그래야 뭔가 부족하면 거기에다 첨삭을 하는 거예요. 더 넣기도 하고 필요가 없으면 빼기도 하고. 물론 넣는 게 있겠지 빼는 게 있겠습니까? 개정된 게 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4개월 동안 저거 하나에다 모든 걸 끝내야 되는 거예요. 또 프린트 안 주니까 가가지고 왜 프린트 안 줍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말 하려면 오전만 가세요. 오전반은 프린트 가지고 안 하고 오전반은 그 요약집을 하니까 과학부 교수님은 그걸 하니까 거기서 수업 들어야 되고 야간만 수업 들으려면 제 요약집을 다운받아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옆 사람하고 같이 보든가. 방법이 없어요. 또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나가는 걸 보면 안 됩니까? 돼요. 되는데 페이지가 틀려서 어디 뭐 페이지가 틀려가지고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3장 주택의 공급인데 1번 공급에 은근히 잘 나옵니다. 보너스. 주택 공급 쉽게 말해서 이제 입주자 모집.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 그 지문 잘 나와요. 시군구 승인 맞습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시군구 승인. 복리가 뭡니까? 단지 내 상가 분양할 때는 신고. 다만 다음에 자는 그래야 한다. 국가지자체 공사 승인 안 받고 신고 안 합니다. 국가지자체 공사가 50% 초과 출단 법인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법인. 걔들은 뭐도 안 하고 입주자 모집 승인도 안 받고 복리시설 모집 신고도 안 한다. 출제 잘 되니까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 승인, 복리시설은 시군구 신고, 국가지자체 공사 승인 안 받음 신고 안 함. 국가지자체 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법인도 신고 안 함. 승인도 안 받음. 2번 주택의 분양가 제한인데 분양가 제한이 첫 번째 대상주택입니다. 대상주택 먼저 동그라미 1번 뭡니까? 공공택지. 2번 뭡니까?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하는 지역. 그걸 먼저 알고 분양가 상한제가 어디서 적용이 돼요? 어디서? 이건 먼저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다 했는데 지금은 공공택지하고 두 번째 공공택지 외에서는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점. 이 지역에서 일반인이 분양하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습니다. 공공택지 일반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공공택지 외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습니다. 근데 그 기본 틀 잡고 그 다음에 단 안 받는 거 3개 너무 많이 나왔죠. 첫 번째 도생 안 받음, 두 번째 경제자유경 외자유지 안 받음, 세 번째 관광특구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몇 메타 이상? 150m 이상. 그거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왔어요?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뭐라고 지정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하고 거의 똑같아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투기과열지구하고 똑같은데 한 장 넘겨서 투기과열지구 찾아보세요. 한 장 넘겨서 투기과열지구 찾아보면 잡아요. 투기과열지구를 정확하게 딱 깨뜨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구 공부하기 너무 쉬우니까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첫 번째. 자, 투기과열지구 첫 번째 지정을 누가 해요? 지정을? 예, 지정을 누가 한다? 국장도 하고 누구도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 자, 국장이 지정할 때 먼저 뭐 한다? 시도사 뭐 듣고 의견 청취하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뭐 한다? 협의한다. 이게 답으로 아주 잘 나와요.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두 번째, 얘들이 지정을 했으면, 자, 여기 봐요. 지정했으면 공고 고시할까요, 안 할까요? 공고를 하든 고시라든 하겠죠. 장관 어디에다? 관보에다. 시도는 누구에다? 공보에다. 고시하고 그걸 갖다가 시군구에 알릴까 안 알릴까요? 알려주는 거요. 알려주면 시군구청장은 먼저 우리가 있는 제 투기과열지구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입주자 모집하겠다고 승인 신청 들으면 승인해주면서 뭐라 하냐? 너는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공고 내용에다가 뭐라 쓰냐?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공고 내용에다 그런 문구를 쓰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투기과열지구를 재검토하는데 누가 합니까? 국장이 1년마다 재검토. 말 안 하더라도 심의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심의는. 다음에 네 번째, 이거를 해제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해제 요청을 누구한테 하냐 그러면 누가 지정했는데? 국장. 누가 지정했는데? 시도. 국장이 지정했으면 시도, 시군, 구청장 해제 요청하고, 시도가 지정했으면 시군, 구청 해제 요청하면, 자, 그럼 얘들은 결론 내야지, 결론. 자, 해제할까 말까? 전문성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또 뭐 하겠지? 심의가 어쩌가지고 해제한다 만다. 며칠 내? 40일 내 결과 통보하고 해제 사유가 맞으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요. 이게 뭡니까? 투기과열지구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지정권자에서 누구만 빼면 되냐? 지정권자에서 시도만 빼면 돼. 지정권자에서 시도만 빼면 된다고.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때는 어쩌고? 시도 의견 듣고, 시도 너는 지정 안 한다니까. 이게 첫 번째요. 심의상식이고. 두 번째, 국장이 지정했으면 어디에다? 관보에다가 고시하고, 누구한테 알린다? 시군구 알린다. 시군구 알려주는 거요. 시군구 알려주면 시군구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하려면 광고 내야 돼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해주면 뭘 하냐? 너 모집 광고에다 뭐라 쓰냐? 이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 말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검토가 분양가 상한제는 재검토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해제 요청은 얘가 없으니까 국장이 지정했다 누가? 국장 지정하면 누가? 시도, 시군가. 해제 요청하면 심의 거쳐서 40일 내에 결과 통보한다. 그러니까 재검토 표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는 거저요. 시작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1번 누가? 국장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보다 현재 높은 지로서 다음 지역에서 주택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쳐 심의 상식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 있다는데 그 박스에 1, 2, 3 나왔죠?
박스에 1, 2, 3 나왔습니까? 예.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죠. 안 나온 사람은 이걸 붙여야 되는 게 이걸 갖다가 안 나온 사람은 붙이고 오라 내 거는 나왔는데 이게 이 요약집 만들 당시에는 없었는데 이게 대통령령이 대통령령이 늦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복사한 사람들은 대령을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복사한 사람들은 박스가 있고 먼저 요약집 구입했던 박스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박스를 그 페이지 맨 위에다 붙이라고 붙여놓고 이게 뭘까 그러지 말라고 이게 뭐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입니다. 요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요건인데 차분히 읽어봐요.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할까 봤더니 1번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 이상 상승했다? 10% 이상 상승했다. 3개월간 매매가가 10% 이상 상승. 두 번째, 직전을 소급해서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배기 거래량이 우리 주관식이요, 객관식이요? 객관식입니까? 거래량이 몇 프로 늘어났다? 200% 이상 증가했다. 200% 증가했다. 뭐하고 비교해서? 전년 동기 비교해서. 세 번째, 3개월간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에 공급 청약 경쟁률이 3개월간 경쟁률이 얼마이다? 20대 1을 뭐한다? 초과한다. 20대 1 초과한다. 세 개 잡아야죠.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다양스럽게 3개월이니까 3개월간. 첫 번째 매매가 상승 몇 프로? 10%. 거래량이 전년동이 몇 배? 200%니까 200%면 몇 프로입니까? 몇 배입니까? 2배지 2배. 자, 경쟁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다. 매매가 10% 상승, 거래량 2배 증가,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은 20대 1 초과. 걔들은 잡아놔야죠, 걔들은. 얘가 대통령령이니까 부령이면 공부 안 하는데 대령까지는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는 미리 시도 의견 듣는다. 아까 했죠?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 의견 청취가 먼저일까요? 심의가 먼저일까요? 고민하지 말고 뭐다? 심의가 나중이다.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장관이니까 관부에 공고하고 그 지역 관할하는 시군국에게 공고를 통보. 시군구는 사업주체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다 라는 사실을 공고해야 된다.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의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거. 해제는 끝맞음이 하여한다고.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해제할 때도 2, 3 무슨 얘기냐? 시도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해제 공고하고 해제 공고했으면 시군구한테 알리고 그거는 똑같다고요. 6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 후 해당 지역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국장한테 해제 요청할 수 있고 해제 요청받은 국장은 며칠 내 결과 통보했어요? 며칠? 40일. 40일 내 결과 통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빼고 다 똑같네? 1년 재검토 빼고는 똑같네. 1년 재검토 빼고는 절차가 똑같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도 분명히 지정 요건이 있을 텐데 왜 안 합니까?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그 기준이 국토교통부 령에 있는 그 규칙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요건 이건 어디에 있고? 대령에 있고 대령. 대령은 중요한 게 하는 거고 규칙에 있으면 중요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넘어갑니다. 자, 이랬을 때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가? 분양가. 이런 분 분양가 이런 분 출제가 잘 되니까 정리 잘해야 돼요.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분양가는 뭐 플러스?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다. 그러면 택지비를 어떻게 잡아요? 뭐라고요?
그게 공공택지냐, 공공택지 왜냐? 공공택지는 판 금액 있죠? 판 금액 뭐라고요? 공급가 플러스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공급가 플러스 뭐다고? 부대 비용이다. 부대 비용. 공공택지 외 택지는 그게 얼마짜리 모르니까 뭐 감정가 플러스 뭐다? 부대 비용이다. 그러면서 건축비는 누가 정했다? 국장이 정해놓은 뭐가 있다? 기본형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인데 이 기본형 건축비를 시, 군, 구청장의 지역 실정에 맡아서 별도 고려할 수 있다 없다? 고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본형 건축비를 장관이 정해놨는데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시, 군, 구청장의 지역 실정에 맞게끔 따로 고시할 수도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분양가 공시인데 신경 쓰세요. 분양가격이 이래서 얼마 분양가를 알리는데 누가 알리냐? 공공택지는 누구? 사업주체. 공공택지 외 택지는 누구? 시군구. 의무니까 공시 하야 한다요. 하야 한다. 공공택지 분양가는 사업주체가 공시해야 된다. 공공택지 외 택지 분양가는 누가? 시군구가 공시해야 한다. 잘 잡아주고. 그러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인데 분양가 자 아까 입주자 모집이죠.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게 뭔가 이게 분양 승인 분양한다. 이때는 입주자 모집하려면 뭐 받으라? 승인 받으라. 분양 승인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군구한테 분양 승인 들으면 시군구가 분양 승인 해줄까 말까요? 분양가가 적정한가 하는가? 적정하면 승인해야지. 부적정하면 안 해야지. 시군구가 적정한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시군구에 뭘 만든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만든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 어디에 있어요? 시군구. 분양 승인할 때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따라가지고 승인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주택 공급인데 1번 주택 공급 분양가격 제한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그 부분은 주택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 이쪽 파트는 100% 나오니까 반드시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 정도만 하게 되면 충분히 다 맞죠. 3번 이제 주택 공급 질서 유지 방안 3번 얘는 잠시 쉬고 합시다.